자, 18번 문제는 권선형 삼상 유도전동기. 자, 유도기가 나왔어요. 유도기인데 권선형이죠. 자, 거기에 2차 회로에 Y로 접속하고 2차 각상 저항이, 그럼 이게 R2겠죠. 이면 1차, 2차의 리액턴사, 얘가 X1 플러스 X2겠죠. 자, 그 다음 기동시. 자, 기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될 저항해가지고, 아, 이거 2차 저항법이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저항법. 자, 우리가 2차 저항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2차 저항을 왜 쓰느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리해드린 거 아마 책에 있죠. 그거 보시면 그게 시험 문제는 월등히 잘 나와요. 그래서 유도기에서 우리가 1순위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이놈인데, 2차 저항법. 그래서 1순위라서 이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주로 공부하는 거는 그 원인, 2차 저항법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가에 나오는 게 이제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식은 우리가 2차 저항 기본적으로 뭐랬어요? 처음에 식 유도할 때 저항하고 뭐가 비례한다? 슬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저항 R2에 대한 슬립 S의 B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비례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 그렇죠? 일정 값을 넣으면 된다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다. 빠꾸. 그렇죠? 그래서 슬립에 대한 2차 저항 R2의 B, 요게 이 식에 있었죠. 가끔씩 뒤집어 가지고 또 까먹기도 하네 제가.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뀐다 했어요? 이 비례 관계니까 일정 값을 넣어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그러면 R2에다가 일정 값 외부에서 R을 넣는 거죠. 야가 이제 2차 저항이 되는데 여기다가 S가 바뀌겠죠. 그렇죠? 요 형태.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기동시로 바꾸면 우리가 기동시의 슬립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면 1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R2 플러스 R, 요래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야하고 야를 붙이면 뭐가 빠져요? 그렇죠? R 값이 빠지죠. 그래서 R은 S분의 1 빼기 S에 이렇게 R2 이렇게 나오는 식이랬죠.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요거랑 얘를 붙이면 되죠. 요를 붙이면 R이 어떻게 돼요? R은 S분의 S 다시 빼기 S의 전체의 R2. 그러니까 요 1자리에 S 다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요 두 식을 기억하는 게 훨씬 낫고요. 자, 문제는 이 식을 빼고 나머지 식 중에서 나오는 식이 바로 이 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실 건데, 얘가 2000년 전에 2000년 이후로 2010년 맞나? 10년 이후로 한 몇 번 나왔냐 그러면 3번 나왔어요. 이게 지금 2010 올해가 7년이니까 한 3번, 그렇지만 아마 4번쯤 되나?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잘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2010년 이전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2010년 이후로 아마 추가로 많이 집어넣었나 봐요, 문제를.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 꼴로 보이는데, 어차피 2차 저항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얘가 포함됐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할 때 봐두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식을 외워야 되는데, R이 뭐냐 그러면 R1에다가 플러스 X1 플러스 X2에 그렇죠? 루트를 씌웁니다. R1 제곱 각각에 여기다가 빼기 R2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 식이.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이게 원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1차 측하고 2차 측의 1, 2차 측의 리액턴스의 합의 제곱 한 거에다가 추가로 붙인 R2를 빼주는 거죠. 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 식인데 요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요 식을 물은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식을 묻더라. 두 번째는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이게 아마 2000 제 책에 보시면 아마 있어요. 있는데 저 답안지 풀이집 책 제일 뒤에 보시면 거기 저 풀이가 있죠. 풀이를 보시면 연도도 제가 그때 붙여놨거든요. 나왔던 연도를.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초반일 겁니다. 2012년인가 13년에 요게 나온 거로 제가 나오고, 그 뒤로 계산 문제가 좀 두 번째 나왔으니까 한 4년 만에 한번 나온 거지. 4, 5년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뒤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략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나왔으면 그 다음 요게 한 번 더 나오려면 또 한 몇 년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기사는 모르겠는데 산업 기사는 아마 금방 나오지는 않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만, 또 모르죠. 또 금방 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저항에 같이 묻어서 식 3개를 기억한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넣어봅시다. 일단은 R는 없어요. 얘가 없어요. 근데 저희 R2 X1 플러스 X2가 합쳐져 있죠. 요게 좀 1.5인데 1.5의 제곱이죠.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1.5에 그냥 빼기 여기 0.3이죠. R2는 여기에 0.3 이렇게 돼. 그래서 그냥 1.5 빼기 0.3하고 같죠. 지금 그래서 1.2가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끝나는 문제인데 계산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식을 외우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식은 이식이고 이식 비례 모양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면 금방 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식이 요거 하나 더 있다는 거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원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말로 하는 문제 더 많아요. 계산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2차 저항법은. 그래서 2차 저항법을 먼저 공부할 때는 절대 계산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 말로 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가지고 머릿속에 더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외우는 방법은 여기서 보던 것 형태로 해서 외우셔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저도 외울 때 와 드럽게 안 외워져가지고 식은 버리고 아예 식은 안 했어요. 말만 먼저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한 좀 지나니까 식이 좀 외워지기 시작하더라. 문제 한두 개씩 보면서. 요 문제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다음 문제는 아마 식을 묻는 문제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